어후. 네. BH 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일개 여단이 갔다. 이건 일개 여단 간 거는 한국군이 간 게 아니고요. 북한군이 간 겁니다. 예. 북한군 일개 여단 병력이 간 걸로 뭐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얘기는 이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것도 꽤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크라이나 문제는 한국, 한반도에 전쟁의 불길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내용입니다만, 예, 그것만큼 걱정스러운 내용이 또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새로운 비선 실세가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천공, 명태균 또는 건진 이런 사람들이 비선 실세로 거들먹거렸는데 최근에는 천공, 명태균, 건진 외에 또 새로운 비선 실세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비선 실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 비선 실세,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비선 실세는 검찰 원로 출신의 J씨이고요. 그 J씨의 사위, 그리고 이 사위의 가족들, 형제들, 이들이 새로운 비선 실세라고 합니다. 자, 검찰 원로 J씨는 누구며 이 J씨의 사위는 또 누굽니까? 이들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윤석열의 비선이 되었을까요? 윤석열의 비선이 된다는 것은 김건희하고도 꽤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사람은 윤석열하고도 가깝지만 김건희하고도 가까울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소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야말로 진짜 비선실세였으며 원조 비선실세였구나. 오히려 이들이 천공이니 명태균이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밀려났다가 최근 이들이 퇴조하면서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자,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원조 비선실세 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들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정권 초반에 이들이 비선실세로 한번 거론된 적도 있었습니다. 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더니 윤석열 주변에는 이렇게 다시 살펴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네요. 자, 숨겨졌던 비선실세들, 그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도대체 누군데 이들이 비선실세라고 하는 건고? 예. 자, 오늘 뉴스타파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지난 대선 때,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이 불법으로 비밀 선거 사무실을 운용했었다 라는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2022년이죠. 그 무렵에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비밀 선거 사무실을 운용했었다 라는 겁니다. 비밀 선거 사무실 불법 맞습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고요. 그 숫자 내에서만 선거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불법이고 신고되지 않은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면은 네, 선거 무효,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끝났지 않나? 아니요. 공소시효는요,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판례가 바로 박노현 판례,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오셨다가 도중에 이제 보통 후보 단일화를 하고 물러나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죠. 이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도중에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왜 물러나게 됐느냐면 당선되고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른바 후보 단일화를 했던 후보 단일화의 상대방하고 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끝났지만, 이미 그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발견된 범죄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다. 새로운 사실이 들통나고 난 다음에 6개월이다. 뭐 이런 희한한 법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광노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날려버렸던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고요? 잠시 제가 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안 좋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착하게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광노현 같은 분은 당선이 됐는데 이 당선 전에 후보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자, 민주 후보들 간에 후보 단일화가 있었고요. 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함께 동참했던 상대방 후보가 야, 나 저기 후보 단일화 하기 전에 선거운동하면서 돈 너무 많이 썼어. 내가 내 선거운동 본부에서 쓴 돈도 네 선거운동 본부에서 쓴 걸로 해줘.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선거운동 본부를 합치니까 뭐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자, 이거를 불법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이때 이게 나중에 1년 뒤에 이 자금을 정산을 해요. 선거 비용을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1년 뒤에 정산된 거 이것을 기점으로 삼아 가지고 1호부터 이걸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 이내면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라고 해서 그때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가 끝난 지 거의 2년이 다 됐는데 갑자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선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비용이나 어떤 대가가 주어졌다면 이 대가로 주어진 시점으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기산이 돼서 기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비용이나 이 대가가 언제 주어졌는지 이걸 거꾸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를 한 내용이 드립니다. 자, 아무튼 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자,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은 몰래 불법 선거 사무실, 비밀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것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이 선거 사무실은요, 압구정동 가로수길에 있는 예화랑이라는 곳이고요. 이 예화랑 3층에 약 80여 평을 불법적인 선거 운동 사무실로 썼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선거 기간 내내 사용된 것도 확인됩니다. 아니, 선거 기간 시작 전부터 한 서너 달 이상 사용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2021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2022년 그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된 걸로 보입니다.
선거운동 사무실로 쓰였다는 게 확실한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여러 증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저도 이 예화랑 3층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몰랐지만 윤석열이 강남에 선거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화랑이 있는 건물에 윤석열이 몰래 비밀 선거 사무소를 운영한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비밀도 아니야.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은 불법 사무실입니다. 왜?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사무실은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각 정당의 중앙당, 시도당, 그리고 지역구에 한 개씩 설치할 수 있고요. 후보의 후원에도 사무실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사무실이 또 많이 무한정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각 정당의 중앙당이거나 시도당이거나 지역구, 해당 지역구에 하나씩 생기고, 또는 후원회가 일정 수 이상으로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사무실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압구정동 가로수길에 있는 예화랑 3층에 있었다는 이 사무실은 그 어디에도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비용 추계에도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을 운영했다면 당연히 임대료 등등을 지급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임대료 등등을 지급한 기록이 없습니다. 계약서 당연히 현재까지는 확보되지 않았죠. 뭐 비밀리에 운용을 했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무튼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 사무소 비밀리에 운용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선거 사무실이 어떤 정도의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자, 이 등록된 적이 없는 비밀 선거 사무실은요, 선거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법 제61조, 선거법 제89조에 따라서 이 선거사무소를 함부로 비밀리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밀선거운동사무소를 운영을 하다가 들통이 나면은요, 당선 무효가 됩니다. 당선 무효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비밀선거운동사무소를 운영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뭐 별거 아닌가? 겨우 비밀 선거운동사무소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밀 선거운동사무소는요, 국힘당 얘네들도 오랫동안 문제를 삼았고 현재도 이 비밀 선거운동사무소가 걸리면은 구속이 됩니다. 김형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현재 선거운동 그 조직원이 선거운동 관계자가 이 비밀 선거운동사무소를 운영하는 바람에 구속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서일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밀 선거운동사무소를 운영했다라고 해가지고 현재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비밀 선거운동사무소 반드시 걸려요. 불법입니다. 그리고 선거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부산에서도 지금 뭐 교육감이 지금 당선 무효형이 지금 뭐 나오고 있다고 하죠. 따라서 윤석열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예화랑이 어떤 데냐라는 거죠. 비밀선거운동사무소가 어떤 거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선거법 위반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화랑 3층에 있었다는 비밀선거운동사무소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얘기죠. 윤석열은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보다 여기 가로수길에 있다라는 사무실을 더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할 때도 보면은 여의도에는 없는데, 그리고 광화문에도 없는데 어디에는 있더라? 강남에는 있더라. 강남 쪽 사무실에 있다. 이런 얘기 저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근데 이 예화랑 3층에 있었다는 비밀 선거운동 사무소가 왜 문제가 있느냐? 자, 바로 여기가 윤석열의 비선 조직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예화랑이라는 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김방은 그리고 김용식 이 두 사람입니다. 남매지간이죠. 김방은은 이 화랑 대표, 김용식은 화랑 감사입니다. 원래 이 예화랑을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운용을 하던 겁니다.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이들이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김방은, 김용식 이 두 사람이 현재 예화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분, 이분들의 어머니가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분 어머니가 2020년인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이 두 사람이 물려받죠. 화랑? 화랑이라고? 화랑이 뭡니까? 그림 화자에 복도랑자. 갑자기 김건희가 훅 떠오른다. 그죠?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과 이 예화랑은 여러 가지로 연결이 좀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분명히 김건희도 끼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단순 김건희와 연결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하고 더 연계가 짙었던 걸로 보여요. 이 두 사람, 김방은 그리고 김용식 이 두 사람은요, 윤석열의 오랜 멘토, 그들의 자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자식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동그라미 속 이분이 바로 김방은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방은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하여튼 김용식 씨가 있는데요. 자, 이 김용식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입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의 사위. 그가 바로 김용식이고요. 이 김용식과 남매지간에 있는 사람이 김방은입니다. 이들이 예화랑을 운영하죠. 자, 그러니까 이 예화랑은 검찰 조직을 통해서도, 검찰 쪽을 통해서도 윤석열과 연결이 됐죠. 그림이라는 점, 미술이라는 점에서 김건희하고 연결되고 검찰이라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또 윤석열과 연결이 됩니다. 내외간에 다 연결이 되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상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상명이라는 사람은요, 옛날 검찰총장입니다. 이 김용식은 정상명의 사위인데요. 바로 이 정상명의 사위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화랑 건물 안에 윤석열이 비밀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네요. 그죠? 자, 이 정상명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요. 자, 여기 일단 정상명부터 먼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정상명.
자, 정상면 전 검찰총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2005년에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총장을 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연수원 7기 그렇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밥을 먹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법연수원 연수생은 50명. 그 중에서 노무현은 8명과 같이 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그 8명을 8인회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그걸로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검찰 내에서는 그나마 노무현을 배척하지 않고 노무현과 가깝게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노무현 정권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요, 참 거리낌이 없고 여기저기 참 잘 교류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이분은요, 동양대 경찰행정학부 석좌 교수로 얼마 전까지 재직을 했었습니다. 동양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죠? 동양대.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이죠. 최성해 총장. 최성해 총장의 사실상 변호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야, 대단한 사람이네. 자,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 주례를 섰습니다. 윤석열이 초임 검사일 때 실제 초임 검사 윤석열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준 부부장 검사가 정상명이었다고도 합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여러 차례 역임한 바가 있는데 윤석열을 총장으로 추천할 때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우정이 검찰총장이 됐죠. 예, 이때도 정상명이 후보 추천위원장을 합니다. 단골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찰 원로라고 부릅니다. 지금 살아있는 전직 검찰총장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정상명을 꼽을 거예요. 바로 이 정상명의 사위가 누구라고? 김용식, 예화랑 감상거고, 이 김용식의 남매가 누구? 방은이고 예화랑 대표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들의 건물에, 예화랑 건물에 윤석열이 비밀 사무실을 차렸다는 겁니다.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임대료를 거의 안 낸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또 윤석열은 이 정상명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관련이 많은 거죠. 얽히고 설킨 인연이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네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동양대까지 최성해 총장까지 여기에 끼어들었겠어. 야, 하여튼 복잡하네, 그죠? 하여튼 이렇게 인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정상명은 이런 사람이고 현재 예화랑은 그런 곳입니다. 야, 근데 이거 가지고 비선실세라고 할 수 있어? 실제로 뭐 해먹었어야지 비선실세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기사는요, 2022년 3월 15일 기사입니다. 윤석열이 당선되고 닷새 뒤인 거죠. 닷새 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가 당선인 비서실에 합류했다. 윤석열 비서실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다? 김용식. 이미 2021년부터 물밑에서 조력을 해왔다라는 기사가 이미 이제 여기에 납니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 기사예요. 잘 안 보이십니까? 자, 잘 안 보이실 것을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 보일게요. 보이시죠? 자, 뿐만 아닙니다. 그해 9월, 2022년 9월에는 국회에서 바로 이 김용식, 김방은
이들의 행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대정부 질문, 윤석열 정부 최초 첫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뭐 어떤 얘기가 있느냐? 김용식의 누나구나. 예, 김용식의 누나 김방은은 2022년 7월 대통령실이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한테 비밀 사무실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 대정부 질문 내용이 있는데요. 자, 대정부 질문 내용 일단은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에 김방은 대표가 있던데 아십니까? 멘토인 정 총장님의 사위가 김용식이고 김은방의 친동생입니다. 대통령 내 주변에 김방은 김용식 남매가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많아요. 네,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에 김방은 대표가 있던데 아십니까? 그 윤 대통령의 멘토인 정 총장님의 사위가 김용식이고 김은방의 친동생입니다. 대통령 내 주변에 김방은 김용식 남매가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많아요. 네, 당시 제기됐던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김용식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의 비서로 발탁되었다는 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김용식의 누나인 김방은이 청와대를 활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청와대를 갑자기 윤석열이 옮겨버리잖아요. 버려버리잖아. 그럼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논의기구, 청와대 활용을 위한 논의 그 자문단에 김방은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시 청와대를 뭘로 쓸 것이냐, 화랑으로 쓰자, 공연 공간으로 쓰자, 전시 공간으로 쓰자, 그런 말들이 많았죠. 전시 공간으로 쓴다면 이걸 누가 쓸 수 있다? 예, 미술관에서 써요. 화랑에서 쓸 거야. 화랑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 김방은. 근데 그 김방은이 자문단 위원으로 들어갔다고. 즉 윤석열의 멘토 혹은 사무실을 제공한 대가, 그 대가로 이권을 건네받았다라고 볼 수조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정상명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정상명 검찰총장한테는 재미있는 과거가 하나 있어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위장 전입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이 정상명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결국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실은 이게 위장 전입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무속인이 애군을 막으려면은 부인하고 주소를 좀 따로 떨어놔야 된다. 라고 해서 애군 막으려고 주소를 좀 옮겼습니다. 사실 위장 전입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농담 같습니다만 정상명과 윤석열, 이거 참 이렇게 연결되기도 어렵죠. 아무튼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네. 끈끈한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권도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죠? 사무실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뭐 비서로도 발탁이 되고 심지어 그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청와대 활용 계획을 담당하는 자문단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 한마디로 돈과 권력과 이권을 받아 챙긴 거네. 그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비선실세라고 얘기를 하죠. 자, 게다가 비서잖아, 비서. 비서면은 이건 문고리 권력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의문스러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제일 심각한 부분인데요. 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한테 고액 기부를 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개인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고액 기부자들 명단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이 고액 기부자 명단을 살펴보다가 제가 재밌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김방은, 김용식. 이들은 각각 1,000만 원씩 윤석열한테 기부를 합니다. 기부한 날짜도 재밌어요. 같은 날입니다. 김방은과 김용식이 윤석열한테 기부를 하는데, 고액 기부를 하는데, 고액 기부를 한 날짜가 2021년 7월 26일로 동일합니다. 김방은은 5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서, 그렇지만 같은 날에, 김용식은 하루에 한 번에 1,000만 원을 보냈는데 역시 같은 날 7월 26일에 보냅니다. 어쨌거나 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은 윤석열한테 고액 정치 자금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윤석열한테 건물을 제공했죠. 비밀 사무실을 운영하라고. 그리고 이들은 관직을 나눠 갔습니다. 비서실에 배치가 됐죠. 문고리 권력이 됐네. 그리고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청와대 활용 계획을 짜는데 그 자문단에 포함이 됐네요. 그리고 청와대 활용 계획이 전시 공연 공간이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전시 공간으로 썼을 때 제일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 그림 같은 미술 전시인데 그 미술 화廊을 운영하는 사람이네. 즉 이권을 얻은 거죠. 윤석열한테 돈과 건물을 제공하고 이권과 문고리 권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권과 문고리 권력을 얻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이냐? 이권을 제공받은 시점을 가지고 또 공소시효를 따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아직까지 사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당선 무효 소송이 현재 아직 안 끝난 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당선 무효 소송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면 얘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당선된 직후에 디플로맷이라는 언론사, 해외 유수의 언론사가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South Korea's President Yoon could be removed from office for lying. 자,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이미 옛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광노현 판례를 볼 때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권을 언제 제공받았느냐, 언제까지 제공받았느냐 이것을 보면은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도 있죠. 현재까지 만약에 비선 캠프로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소시효는 현재도 살아있는 겁니다. 자,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 사람은 윤석열의 가장 오래된 멘토 중에 하나고요. 또한 현재도 윤석열한테 가장 아픈 말을 직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천공과 명태균 등 한때 김건희를 중심으로 해서 떠올랐던 이 비선 실세들이 잠시 좀 가라앉고 그 빈자리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김방은, 김용식의 목소리도 그만큼 커졌다라는 거죠. 비선 실세 정말 현재로서는 최대 비선 실세가 그들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들이 비선 실세가 될 가능성은 높네요. 그죠? 윤석열하고도 꽤 막역하고, 김건희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예화랑. 참,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서로 관계도를 끼워 맞추는 그런 나라로 퇴보하고 말았는지 참 씁쓸하네요. 그죠? 예. 제가 참 이런 말을 계속하기 참 그러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